사하라 사막 밑에 감춰진 초대형 수로망의 비밀. 다큐멘터리 스크립트 파트 1. 위성이 포착한 충격적 발견. 2024년 2월 유럽우주청의 센티넬 이 위성이 사하라 사막을 촬영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표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선형 구조물들이 적외선 이미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질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 전문가 파티마 알자흐라니 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고대 강바다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패턴을 자세히 보니 너무나 규칙적이고 인공적이었습니다. 발견된 구조물은 알제리 남부에서 시작되어 리비아, 차드, 니제르에 걸쳐 총 연장 200km에 달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길이의 7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조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 관통 레이더를 이용한 추가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자연적 침식이 아닌 정교하게 계획된 수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폭 50m, 깊이 38m의 인공수로가 사막 전체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질학자 마르코 로시는 이런 규모의 수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대 기술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고대에 이런 거대 공사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수로들의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분기점과 저수시설, 심지어 수위 조절 장치까지 갖춘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고도의 수리학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파트 2. 사막 아래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2024년 5월 국제연구팀이 사하라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첨단 지하 투시 레이더와 자기 탐지 장비를 동원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로망은 단순한 1차원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복합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층은 주급수로, 중간층은 분배수로, 최하층은 배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도시 상하수도 시스템보다도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고고학자 사라 톰슨이 주도한 발굴 작업에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수로 벽면은 정교하게 가공된 석재로 축조되어 있었고 접합 부분에는 특수한 방수 물질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수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건설공학자 하산 이브라임의 증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런 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수로 시스템의 건설 시기는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3000년 이상 앞선 시기입니다. 당시 사하라는 현재와 달리 푸르른 사바나 지역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수로들의 배치 패턴이었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나무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큰 간선에서 시작되어 점점 가지치기를 하며 세밀한 지역까지 물을 공급하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수리학자 데이비드 밀러는 이 설계는 물의 흐름 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봐도 거의 최적화된 설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파트 3.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들. 수로망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수로 교차점마다 거대한 지하 구조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닌 복잡한 기능을 가진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구조물은 알제리 남부 타만라셋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 위치한 이 시설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방마다 서로 다른 용도로 설계된 듯 했습니다. 고고학자 아멜리아 로버츠는 이곳은 단순한 저수시설이 아닙니다 라며 물을 정화하고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물 벽면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와 기호들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고대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리학적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금속 가공품들이었습니다. 구리와 청동 합금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밸브와 수문 장치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 기술까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금속 가공 기술은 기원전 3000년경에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고금속학자 루이스 가르시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에서는 그보다 2000년 이상 앞선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구조물에서는 천문 관측과 관련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 수문을 개폐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업 용수 공급을 계절에 맞춰 조절하는 고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파트 4. 기후변화와 문명의 몰락. 사하라 수로망의 건설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거대한 시설이 버려진 채 사막 밑에 묻혀 있을까요? 기후학자들의 연구가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기후학자 마리아 페르난데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5000년경 사하라 지역에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몬순의 패턴이 바뀌면서 연간 강수량이 90% 감소했습니다. 불과 500년 만에 사바나가 사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급격한 사막화 과정에서 수로망을 건설했던 문명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인류학자 피터 앤더슨은 이들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했던 것 같다며 일부 수로에서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설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수로망의 동쪽 끝인 나일강 유역에서 비슷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학자 조세프 하와스는 초기 이집트 문명의 일부 기술이 사하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정밀석재 가공 기술과 사하라 수로의 기술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DNA 분석을 위해 발굴된 인골들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북아프리카 베레베레족과 나일강 유역 주민들의 유전자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하라 문명의 후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파트 5. 현재 주는 교훈과 미래 연구. 사하라 사막 아래 숨겨진 수로망의 발견은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물 자원 전문가 린다 화이트는 고대 사하라 문명의 물 관리 기술은 현재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 분배 시스템은 현대 기술과 결합할 경우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 수로를 복원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2025년부터 사하라 수로망을 부분적으로 복원하여 사막 농업에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도 연구는 계속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전체 수로망의 3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조물과 유물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수로망 중앙부에 위치한 대중앙 허브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로 보이지만 아직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이곳이 사하라 문명의 수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사하라 수로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국제 보존 프로젝트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구팀 대표인 파티마 알 자흐란 박사는 사하라 수로망은 인류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현재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하라 사막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문명의 흔적. 이는 인류의 놀라운 적응력과 창의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사하라 수로망의 미스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고대 문명의 지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고고학 미스터리와 역사적 발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문명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